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윤영찬 수석, 윤영찬 의원님이야 한국 기자상에 빛나시는 분이고 예. 우리 최 저는 의원님. 이달의 기자상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지역 구민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모든 분들하고 다 소통하면서 또 스스로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1인 그냥 멀티플레이어가 되니까 예. 굉장히 뭔가 성과는 금방 안 나는데 아주 바쁘고 혼란스럽습니다. 예. 네.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현실을 많이 좀 받아들이시는구나 느꼈는데 여전히 터널 속에 갇혀 있구나라는 답답함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표현은 큰 지금 논란을 빚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 의구심도 들고 그러나 저러나 이제 기자회견이 중요한 까닭은 여과 없이 예. 국민의 여론을 전하는 거거든요. 언론인들의 사명감이 또 높은 그룹이지 않습니까? 또 더 중요한 소통은 사실 야당을 만나줘야 되는 건데 예. 야당 원내대표 그렇게 대표님 만나자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만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안 만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실 때만 만나 주셔야 됩니까? 우리 여당 원내대표도 간절하게 어떤 법안을 예. 중심으로 상의할 일도 있고 할 때 사면이라는 게 우리가 젊은 시절 특별 사면 그러면서 저도 사실 특별 사면을 받아봤습니다. 학교 때 이제 민정당사 증거농성 사건으로 예. 구속되고 했기 때문에 당시 그 군사 정권에 반대자고 체제를 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특별 사면, 자녀형 집행 면제, 감옥에서 풀어주고 또 복권을 시켜줬습니다. 예. 원래 사면이라는 것이 정치적 반대자, 정적들 이런 사람을 크게 정치적으로 풀어주고 자녀형을 면제해주고 또 복권을 시켜줌으로써 대통합을 깨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대통령의 큰 리더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논의를 갑자기 여당에서 끄집어내 놓고 또 그걸 심지어 구속돼 있는 전직 대통령이 반성의 정도를 본다든가 사면의 취지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크게 결단을 한번 내리셔야 됩니다. 예. 극단적 대립의 정치 구도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냉정한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본 것인데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를 반추해서 과거에 우리 했던 말이 현재 내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시지탄을 넘어서서 왜 이럴 일을 그동안 1년 동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굉장히 큰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현실을 이제 수긍하시다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기제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 정부의 하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업적을 거의 뒤흔들어 놓은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방치한 것이고요. 대개는 보면 한 3년차까지는 개혁적으로 해나가다가 그다음부터는 초당적으로 어떤 그 관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되게 그때쯤 되면 역사적 업적을 남기려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대못받기로 하려고 또 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동료를 받으면 좋은데 여당 내에서도 동료를 못 받으면 급락하는 거죠. 예. 그런 패턴을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이 K방역이라는 게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국민의 자유 또 국민의 생업을 제한함으로써 업종 제한도 하고 어떤 그 집회나 행동 또 반경 어떤 제한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1년 이상 지속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은 백신에 주력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나마 K방역에 많은 의존을 해왔던 것인데 백신에 대해서 초기 좀 오판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야당이 그만큼 그래도 난리를 쳐서 지금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렇게 수렴이 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백신의 문제는 사실 과학과 의학의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정치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주 질병청장이 최영도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하시죠. 박수 한번 칩시다. 질병청장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도 그 말씀 하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질병청장의 판단을 듣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김준욱 처장이 일선 검사들은 안 데려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쓸 것이냐. 변호사들 중인데 최근에 여당에서는 법을 최근에 바꾸고 가지고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까지 쓰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실무적인 능력보다는 이념과 진영이 같은 사람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최악의 경우 이게 거의 홍위병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공수처장이면은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부패나 비리나. 그렇다면은 공수장 스스로가 근데 그 사소한 비리라고 드러나 버리면은 그 수사기관 이 기관의 권위가 실추되겠죠. 이 결국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추다 폭주기관차였고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데 1년을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를 방역해야 될 교정시설에서는 집단 이제 감염 사태가 생겨가지고 국가에서 오히려 그 코로나를 집중 감시해야 할 대상에 그건 완전히 방치하는 그런 무책임을 저질렀던 그런 셈인데 그런 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분명한 철학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본인으로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근데 살아왔던 행적에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맞는 것인지가 근책점이 되겠죠. 그 정책 검증을 철저히 정책 능력이 있는지 그 전에 사전 인사 검증은 철저하게 그런 재산이나 병력이나 자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이제 임명권자가 되고 하고 그다음에 여야 청문위원들한테도 비공개 조건으로는 확실히 근데 저걸 자료를 내놓질 않아요. 그런데 장관 상호간의 후보자들이 불신이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우리 요구할 방법도 저는 없습니다. 자료를 청구하면 사실 해주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안 줍니다. 야당한테. 그런 부분 둘 다 이제 다 개선이 돼야죠. 저희가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를 예. 준비해서 아, 마시는 예. 시간이거든요. 이게 뭘로 이게 레시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요거트라고 하는데. 요거트. 예. 자, 같이 네. 마시면서 감사합니다.